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시사토크는 기존 시사 프로그램들의 무거움은 한 스푼 덜어내고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몸집은 가벼워졌지만 현상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시사토크가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제작진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사토크의 고정 패널로서 큰 역할을 해줄 최영호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 변호사께서는 몸은 중년 아저씨지만 마음만은 20대 청년이다.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시다고요? 마음은 항상 사회생활 가 시작한 20대지만 벌써 이제 두 아들 아빠가 된 최영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안이셔서 전혀 몰랐습니다. 예. 네, 최영호 변호사는 시사토크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한 일상 속 법률적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요. 또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다 냉철히 바라보는 데 도움을 주실 텐데요. 최 변호사님,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삶에 시달리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이제 시사 이슈를 좀 가깝게 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회가 닿지 않으면 사실 남의 일이니까 모른 척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도 이번 기회에 시사를 공부하고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부하는 계기도 삼았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이제 즐기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들을 다뤄볼 텐데요. 첫 방송인 만큼 먼저 시사토크의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와 최 변호사가 최근의 이슈를 영상으로 살펴본 뒤에 논평을 이어가고요.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우리 지역의 이슈들에 대해서 패널들을 초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럼 먼저 최근 우리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군장 산단 인입철도의 시작점인 군산 대야역 인근 마을입니다. 철길과의 거리는 30m가량. 주민들은 기차가 다닐 때마다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방음벽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창문 열어봤더니 기차가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아무튼 끝도 한도 없이 새만금으로 가는 여사였나 봐요. 군산 옥산면의 한 마을. 군장 산단 인입철도 공사 과정에서 마을 뒷산이 깎여 나가 경사가 심한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나무를 모두 잘라내 민둥산이 되다 보니 비만 오면 침수 피해를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물이 가만가맣게 서서히 내려와서 아무 지장 없는데 여자 참 발매해버리니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사람이 다니도 못했어요. 8년 공사 끝에 개통된 30km의 군장 산단 인입철도. 공사 때부터 개통 이후까지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4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군산시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을 돕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공단 찾아가고 또 국시까지 찾아가고 교통행정국까지 다 찾아가서 중앙까지 찾아가서 이 부분을 갖다 알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군산시 의회가 철도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면서 만족할 만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군산항역과 신대하역을 잇는 군장 산단 인입철도 관련 뉴스 내용인데요. 이 인입철도라고 하면 산단이나 항만에서 주요 물품을 간선철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철도를 말하는데 특히 이 군장 산단 인입철도는 8년 만에 어렵게 개통한 철도란 말이죠. 그런데 개통 이후 철길 주변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10년 동안 공사하고 공사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있고 또 철도가 다니면 소음이나 아까 같이 침수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 분통 터지는 일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도로가 놓인다거나 철도가 놓인다거나 아니면 그 공항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환경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이제 흔히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이때 법리적으로 보면은 수인 한도라고 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공공적인 일이니까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수인 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경우 굉장히 어렵죠. 이제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첫 번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엔 이게 손해액이 또 얼마인지를 또 입증을 해야 되고, 이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마을 주민들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고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하고 청구하는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사실은 행정이 한 일은 행정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 경우는 2016년도에 아마 인입철도 그 공사 당시에 이제 뭐 환경 피해를 막 주장을 하니까 권익위에서 2016년도에 이제 뭐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좀 공사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환경 피해를 얘기할 때 행정에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가면 좀 주민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행정 쪽에서 행정적 처분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사실 이번 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이 군장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화물 취급 및 운송이 용이해졌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 발생 이후를 고민하는 것보다 개통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상 좀 더 해결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도에도 나왔듯이 이제 군산시 의회에서 나선 만큼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봅니다. 며칠 전에 송하진 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지역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 많이 밝혔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과 울산, 경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가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서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 2013년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격적인 광역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넘어 생활권이 같은 익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선거구가 같은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의 통합, 그리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과 김제, 부안의 행정구역 통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인구를 좀 더 보태가고 생활권역을 좀 더 넓혀감으로써 실질적인 행정 통합형으로 움직여져야 통합의 성과를 거둬낼 수 있다. 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 중심의 통합을 위해 새만금에 전라북도 제2청사를 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논란이 큰 만큼 제3의 기관을 통해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선 출마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일부 입지자들을 겨냥해선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전 도민 모두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도지사를 하네, 시장을 하네 이렇게 나서는 것은 매우 염치 없는 일이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이미 2개의 배수관문을 통해 적절하게 해수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수유통 확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구역 통합 논란, 새해를 맞아서 지역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선택해본 주제인데요. 지역도 다양하고 입장차도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섣불리 얘기하지 못할 만큼 좀 뚜렷합니다. 먼저 보신 것처럼 전주 완주 통합은 사실 지난 2013년에도 무산이 됐고 과거에 쭉 살펴보면 한 3번 정도 무산이 계속된 바 있는데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론되는 문제죠. 또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역시 군산, 김제, 부안 이 세 시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올해 특히 다른 때보다 이런 전북 전체의 통합 논의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북의 2개의 한에 관련돼 있는 거죠. 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외와 차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발전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광역시가 없다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전주완주 통합도 한 30년 된 사안이에요. 뭐 영호남 차별이다 해가지고 뭐 호남이 차별받는다. 그리고 뭐 호남 내에서도 전남 광주에 비해서 차별받는다. 그 원인은 이제 86년 광주, 89년 이제 대전, 그 다음에 95년, 97년 울산이 광역시가 됐는데 우리는 30년째 광역시가 못 되니까 뭐 큰 도시가 없고 그래서 좀 차별받는다 해가지고 뭐 30년 된 어떠한 우리의 해묵은 한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도 또 똑같이 한이에요. 새만금이 되면 전북 발전의 중추가 돼서 중심이 돼서 이제 발전할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사실 새만금 뭐 물막이 이후에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뭐 3, 4, 5 방조제가 누구 관할이냐, 네. 뭐 1, 2, 5 방조제가 누구 관할이냐, 내부 개발은 되지 않는데 방조제 관할로 다투는 모습만 사실은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30년 국책 사업인 새만금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고 이제 뭐 두 개의 한은 사실은 뭐 올해만 유독 불거지는 건 아니고 30년간 뭐 꾸준히 지속돼 왔던 문제죠. 네, 말씀하셨듯이 전북의 오랜 수건 사업이어 왔지만 그래서 전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또 겪어봤을 일이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사안이죠. 이 행정구역 통합 문제로 본격적인 시사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의 오랜 문제인 행정구역 통합 문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공학과 원도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구역 통합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의 발전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겠죠. 물리적이든 실질적이든 어쨌든 조금 덩치를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걸 텐데 제가 우선적으로 궁금한 건요. 이 광역시의 존재 여부가 아무래도 한 지역의 발전이나 입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겠죠. 네,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죠. 네, 한국의 경우에 이제 중앙행정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가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광역시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모든 정책이 광역시와 광역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광역시가 없는 경우는 본의 아니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컨대 전라북도의 경우에 반세기 동안 광역시가 없이 지금 지내왔는데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비해서 뭐 겉으로만 봐도 일단 두 개의 혜택이 가는 게 우리는 하나밖에 안 온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전라북도가 다른 과거에 비해서 계속 위상이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광역도가 없는 도가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인데 과거에 비해서 보면 전라북도가 그렇게 대접받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위상이 저하되고 네. 그런 부분이 시민 도민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송하진 도지사가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부분을 꽤 길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지역 통합은 사실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꽤 뜨거운 이슈와 현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논의가 재점화된 걸까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는 이 전체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장 큰 네.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방소멸의 위기가 오면서 전국의 많은 이 군단위 또는 이제 이 작은 지역들이 인구 감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소멸될 거다 이런 위기 속에 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 경쟁력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현재의 행정구역 가지고는 이런 국제 경쟁력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거나 따라갈 수 없다거나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뭔가 이렇게 규모를 키우면서 새로운 이렇게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막 법안들이 막 제출이 되면서 또 노무현 대통령 자체도 거기에 관심이 많고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 두 가지 지금 현행은 중층구조라고 하거든요. 광역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시군이 있고 아니면 뭐 광역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구가 있고 뭐 자치구가 있고 뭐 이런 중층구조인 건데 아예 단층구조도 바꾸자. 그래서 전국의 도 광역 시도를 없애고 그냥 지자체별로 50에서 200만짜리 이제 지자체를 바꾸자 이렇게 했던 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아예 합치자. 지금의 어떠한 뭐 17개, 18개의 그 광역 단체, 자치단체를
한 5개 정도도 합쳐가지고 뭐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네.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자 이런 안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율적 통합을 그냥 해라. 지금 크게 바꾸진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가 좀 중단이 됐었던 건데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얘기는 사실 30년 전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고 지금 나오는 통합 얘기는 이제 아까 5개 정도 나누자 했던 그 안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유는 이제 부울경이 사실은 거의 700~800만인데 그걸 3개도 쪼개니까 수도권 하나에 어떠한 도나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만 단위의 자치적인 어떠한 그 자체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규모가 가능하지만 네. 우리는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합쳐서 수도권과 한번 붙어볼 수 있는 만큼 규모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뭐 부울경 통합이나 광주 전남 통합 아니면 충청 뭐 세종 대전 통합 이런 얘기가 사실 좀 불거지고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통합 얘기하면서 아마 도지사님께서도 광역시 얘기를 아마 계속 꺼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광역시 문제는 광역시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제가 어렸을 때는 직할시라고도 불렀고 지금 이제 일종의 이건 학문적으로 독립시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은 중층구조상에서 독립적인 시가 광역과 같은 위치다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특별시 직할시, 세종자치시, 그 다음에 광역시 3개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다 묶어서 독립시라고 하는 어떠한 그 학문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독립시가 너무 많아요. 예, 보통 국가별로 좀 많은 국가도 있겠지만 보통의 국가들은 수도 포함해서 독립시가 한 2~3개예요. 이제 우리가 좀 특별히 많은 케이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광역시가 인구 100만이면 광역시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인구 100만이 넘어간 도시가 20년이 넘었는데 수원,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고양, 창원 네. 이런 데는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청주 같은 데도 통합을 하면 광역시가 될 거라고 해서 통합을 했지만 80만이에요, 거기는. 네. 근데 거기도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행정 통합과 광역시는 1대1로 맞대응할 수 없는 사안일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통합의 몸집을 좀 키워서 초광역 메가시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이미 좀 상황이 꽤 진전된 상황이더라고요. 전담팀을 만들면서 이미 올 한 해 특별지자체 구성에도 들어갔다고 하고 이외에도 광주, 전남, 뭐 대전, 세종 등이 손을 잡았는데 이렇게 다른 시도의 현황이 지금 좀 어떤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행정 통합하고 메가시티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건 사전적으로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는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종 그리고 충남북, 대전까지 합쳐서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정통합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지역들을 합쳐서 새로운 특별자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의 어떤 특별자치구를 만드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현재로서 법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도시 행정구를 놔둔 상태에서 서로의 기능들을 통합하자는 의미가 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고, 다음에 이제 전남 광주와 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메가시티를 저는 굉장히 공교로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메가시티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의 전제는 이 도시의 규모를 키워서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공교롭게 코로나의 시기로 들어와 있고 또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와 있는 시기란 말이죠. 네. 그런 시기에서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적일 수 있을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이런 부울경이나 이런 지역들이 메가시티로 또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들이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에너지가 커지고 더 역량이 커지느냐 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부울경이 합쳐진다고 해서 그걸 특별자치구로 온다고 해서 그쪽이 인구가 더 늘거나 또는 새로운 경쟁력이 생기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에 와 있고, 물론 전라북도도 이거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송 지사님의 이 신년사는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봐요. 이 작년 하반기부터 특례시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정리였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제 완주군에서도 의견을 냈고, 익산시에서도 의견을 냈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합의 구조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쨌든 지침이 나왔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의견들을 내면서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만들어진다. 이건 굉장히 전 진전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논의가 조금 더 이 발전적으로 가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못 갔으나 그러나 분명히 아젠다 자체는 일단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시도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전북도 일단 그에 발맞춰서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인구나 규모 면에서 전북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나고나 소외라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늘 뒤따르게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광역시 문제부터 좀 다시 얘기를 꺼낼게요. 광역시가 우리나라에만 유독 많고 사실은 시가 커지면 당연히 광역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광역시를 만들었다가 다시 광역시를 이제 도에 환원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다시 합치자는 게. 그럼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광역시가 지금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사실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전국에서 수도권 집중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에서 광역시를 만들면 도에 있던 게 다 광역시에 집중이 돼요. 모든 행정기관이 광역시에 있고 뭐 모든 중점적인 상업기관들도 다 광역시에 있게 돼요. 그러면은 도는 일종의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같은 도라는 소속감이 있었는데 광역시가 만들면서 서로 분리된 일종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면 정서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지역 이기주의가 생겨요. 뭐 그다음에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되는 문제점 등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광역시가 굳이 이렇게 도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번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근데 지금 이 도 광역권 통합 문제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만약에 부울경이 합쳐지고 그다음에 뭐 전남 감주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이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거예요. 니네들은 호남권으로 묶일래? 아니면 호남에서 전북만 따로 남아 있을래? 지금 광역시 문제는 사실은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북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때 가서 상황 봐야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메가시티의 논의나 행정통합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네. 그 전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있다. 그럼 방금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네. 통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 거냐. 그리고 통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에 부응하는 방법이라면 통합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자가 떠져서 다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뭘 합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 자체를 일종의 하나의 절대선으로 놓고 그게 하나의 목표인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 통합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과정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건 통합을 하자라는 논의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 그리고 어떤 발전 비전을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전북에서 행정구역 논의가 가장 오래 또 뜨겁게 논의된 곳이 바로 전주 완주죠. 그럼에도 성사되지 못한 이유들을 살피다 보면 행정구역 통합에 어떻게 다가서고 또 어떻게 논의를 진행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통합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주 완주 통합 무산의 이유를 찾으면 앞으로의 비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주 완주가 2013년에 굉장히 근접했죠. 거의 통합이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거의 이 다수 의견이었는데 결과는 완주 국민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완주 국민이 왜 반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2013년 당시에 지역의 전라북도 전체가 완주 통합을 전전 통합을 굉장히 바라고 그걸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등을 떠미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주 국민들은 신뢰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완주와 전주가 통합됐을 때 우리가 전주 시민으로서 또는 완주 시민, 뭐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이익이 생기고 뭔가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층부에서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통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합의 그리고 어떤 이 여론들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완주 국민들이 대상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완주 국민들 그 당시에 2013년에 완주군 통합을 반대했던 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통합돼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혐오시설들만 몰려오고 세금만 높아질 건데 우리한테 이익이 없는 걸 왜 하느냐. 이게 이제 완주 국민들이 먹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 이전에 보다 더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 그리고 어떤 위치 어떤 미래 비전을 갈 거냐에 대한 정확한 비전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자 합치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같으니 합치자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순진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게 접근해서는 역시 또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전주와 완주가 같은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뭐 통합을 해야 인구도 많아지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단순 논리만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뭔가 해소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1917년에 행정구역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면서 일제강점기 만들어지면서 전주 완주는 사실 하나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완주군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컨대 완주 고산군하고 완주의 구의하고는 끝에서 끝이에요. 전주를 가로질러 넘어와서. 이걸 하나의 단일한 행정구로 보기 되게 어렵죠. 그런데다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매우 높은데 막상 완주군에 살고 있는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래서 왜라는 대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통합을 했을 때 구체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합쳐졌을 때 우리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게 지역을 위해서 큰 발전에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극지 않은 복권을 언제까지 보여주면서 이거 합치면 복권 열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순진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청사진을 그리기에 앞서서 이 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완주가 통합을 해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인구 100만 된다고 광역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광역시로 못 갑니다. 그리고 그 광역시가 못 가면서 나온 이제 조금 변칙적인 방식이 특례처로 이번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아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통합을 해서 우리가 전주 완주가 기능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서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는 실제로 지금 산업단지를 더 이상 확장시킬 수 없는 토지적인 한계가 와 있어요. 와 있고 완주군에는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면 전주로 오겠다고 하는 기업들을 완주군과 통합되어지면 훨씬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의 통합의 가장 현실적인 실질적인 이득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그러면 자, 완주가 굉장히 잘한 게 있습니다. 완주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로컬푸드라든가 또는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발전 모델들을 전주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이걸 연계해가면서 새로운 이렇게 미래 비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지역사회 전체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고 그것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서 이해가 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의 성공 모델인 완주를 전주가 도시형으로 합쳤을 때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 것인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치자 그러면 이거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전주 완주 통합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완주와 무주 지난 장수까지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북권 통합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신년 기자회견 자료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정치적으로 선거구역이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는 다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그렇다면 동북권에 한 개 군이 경우에 따라서는 2만 5천도 안 되는 군 단위가 다 합쳐서 하나로 통합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면에서는 생활의 질이나 통합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불리할 것도 없다. 이걸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저는 가정적인 예를 든 겁니다. 단순히 전주 완주 통합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플러스 알파적 사고를 같이 보탰으면 좋겠다. 때로는 익산의 어느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광역시가 없는 서러움에서 벗어나서 전라북도도 광역시를 갖는 도시로 빠르게 전진해 갔으면 좋겠다. 네,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게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를 좀 기민하게 살펴야 한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승수 전주시장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 완주 등 지역 통합을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주민 주도로 추진이 돼야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만 통합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변호사님. 우선 아까 이제 동북권 통합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뭐 전주 안주나 새만금 통합이나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아주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동북권 통합 같은 경우엔 거기가 뭐 인구가 무주가 24,000, 진안 25,000, 장수가 22,000이에요.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그러니까 무진장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1인당 40명에서 50명의 인구수가 돼요. 근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1년 예산을 또 인구수에 대비해 보면은 인구 1인당 1년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무진장 같은 경우. 근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340만 원 정도 돼요. 인구 1인당. 뭔가 형평성이 안 맞네요. 사실은 뭐 그쪽 무진장 같은 경우엔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하고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이런 어떤 비효율이나 사실 거기 이런 사실은 무진장뿐만 아니에요. 더 심한 데도 많아요. 다른 경북이나 뭐 충북이나 이런 더 심한 곳은 많은데 그런 곳에서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지자체가 존재하는 국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어떤 선거구 문제도 좀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일단 던졌다. 그리고 거기에 이 저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쨌든 다들 응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의가 조금 더 발전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논의가 아까 이제 이렇게 동북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동북권 이야기 사실은 거의 논외로 가다가 갑자기 동북권 이야기를 확장을 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동의하고요. 동의하면서 그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예컨대 무진장 지역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의 전체 이 3만 이하의 군 지역이 약 50개가 됩니다. 이 지역들이 다 지방소멸 위기로 들어가 있고 빠르면 뭐 이제 뭐 예측하는 기계적으로 예측해 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뭐 상당히 문 닫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 닫아지진 않죠, 당연히. 그렇게 지역이 한꺼번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슈 제기에는 성공했으나 그 이슈 제기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야말로 백가쟁명의 방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를 어디 합치자 뭐 거의 이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막 분출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아이디어들이 어디하고 어디 합치자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감정적으로 이루어져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합쳐질 거냐?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건 인구를 합치고 면적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능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없는 기능을 어떻게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지역 저쪽에 있는 기능도 우리가 어떻게 합칠 거냐? 예컨대 우리가 늘 이제 이 전주 익산 군산의 연담도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연담도시 의미는 사실은 이렇게 인구나 면적의 통일이 아니라 기능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산이 가지고 있는 육산교통의 중심, 그리고 군산이 가지고 있는 공항과 항만의 기능, 그리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행정과 어떤 상업적 기능, 이게 합쳐졌을 때 여기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가 있겠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전 동북권 문제도 좋고 새만금도 좋고 그런데 지금 어디하고 어디 합치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합쳐서 전라북도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갈 거냐.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처지지 않은 경쟁으로 갈 거냐. 이 문제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동북권 문제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국토 문제입니다. 동북권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이 무진장 지역을 합치면 이 지역은 거의 전라북도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인구가 적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영원히 인구가 적고 영원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살거나 적게 사는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역도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국도 자원으로서의 미래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 지역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통합의 목표는 이 지역의 효율적으로 행정 효율만 볼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국토 관리와 자원 관리의 효율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후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어떤 땅을 넘겨줄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정치의 본령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행정경 통합을 할 때 우리가 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통합의 목표가 있고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확실하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이 기능적 통합에 두 분 다 긍정적인 입장인 듯한데요. 그런 생각에 이면에는 좀 광역시 없는 서러움에서도 좀 벗어나 보자 이런 생각들, 지역에 대한 애정들이 아마 담겨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요새 이 문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김제와 군산, 부안 통합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새만금 방조제도로가 개통된 지 올해로 10년. 하지만 방조제도로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3, 4호 방조제가 군산시 관할이라고 확정했습니다. 2년 뒤인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했습니다. 김제시는 환호했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군산시는 2호 방조제와 비안도, 가력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인데 두 섬을 잇는 도로가 왜 김제 관할이냐고 말합니다. 군산군도가 바로 그렇게 도로가 연결돼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김제와 연육 이론을 내세우면서 김제 땅이라고 결정을 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안군 역시 새만금 사업으로 부안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새만금 바다는 부안 어민들의 삼터였다며 2호 방조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진강과 만경강의 물이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우리 옛날부터 어민들이 뗏목을 이용하여 어장을 지켰던 삶의 터전이고,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전초전입니다. 앞으로 매립될 땅의 행정구역을 정할 때 핵심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1호 방조제와 인접한 관광레저용지 일부와 국제협력용지 전체를, 부안군은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전체를, 김제시 역시 국제협력용지의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가장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이곳 국제협력용지를 놓고 군산과 김제, 부안이 서로 자기네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넉 달 뒤에 개통될 새만금 동서도로를 비롯해 매립이 끝난 구역마다 서로 자기네 땅이라며 다툼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을 각 시군으로 나누지 말고 세종시처럼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만금 지역은 새만금 개발의 어떤 목적에 맞게 가장 적합한 행정체계가 무엇인지를 일단 찾고 그 행정체계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별도의 행정체계를 만드는 방안에 세 개 시군도 큰 틀에선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방조제도로 행정구역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올해 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 개 시군의 행정구역 다툼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 모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의 모처럼 속도가 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군산과 김제, 부안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얼마 전에 개통한 도로에조차 제대로 된 주소명이 붙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한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이 이러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새만금은 간척 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는 땅을 뭐 나누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없는 땅, 연안이 이제 바다가 육지가 되면서 새로운 땅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방조제 문제는 굉장히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방조제가 길이 놓이면서 여기에 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사실은 2009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행안부 산하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군산에 인접한 3, 4호 방조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디에 관할이냐 해가지고 군산이란 결정을 2010년도에 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김제가 손들고 왜 저게 군산 거에 하고 손들고 대법원에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사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2013년도에 그냥 군산께 맞습니다라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던 거고 2015년도에는 이제 1, 2호 방조제에 대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해요. 1호는 부안, 2호는 김제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방조제예요. 근데 이제 내부 개발이 완료되고 내부의 땅에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두고 이게 누구 땅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지리하고 분쟁이 지금 눈에 불 보듯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10년, 9년, 10년도부터 사실은 계속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009년, 10년도 연구 당시에도 통합시가 적절하다. 통합이라는 거는 아예 지자체들, 군산, 부안, 김제를 전체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만금 지역만 따로 시를 만들든지 이러한 통합
통합이나 새로운 그 자치시를 신설하는 안이 있다. 뭐 이게 좀 전체를 통합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는 안이 계속 나왔고, 이번에도 2020년도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한 용역 결과가 지금 최근에 발표가 된 거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전체 통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이른바 땅 따먹기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이게 새만금 문제는 좋은 방안이 지금까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았는데 벌써 30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물론 땅 따먹기죠. 그리고 이제 이 부안이나 군산이나 김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새만금에 대한 애정과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지 못한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만금의 단계를 보자 이거죠. 지금 현재 새만금의 단계는 사실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새만금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농지였습니다. 농지였고, 그 농지를 만약에 다 된 다음에 가운데 호수를 빼고 나머지 지역들을 아마 지금처럼 나눴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도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단계가 저는 과연 이런 논의가 필요한 단계인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새만금이 아직 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 용도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벌써 세 번째 이제 MP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스터 플랜이 바뀌면서 새만금의 용도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산단 군산 쪽에 만들어지는데도 지금도 아직 이 기업들이 정상 들어갈 한참 시간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고, 이제 거기에 뭐 이제 행정적인 다양한 절차도 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지번 부여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란 말이죠. 네. 말하자면 우리가 뭐 이렇게 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애기인데 그 애기를 벌써 얘를 내가 이렇게 너 어떤 집에 장가 보낼 거냐를 결정한다는 게 네. 지금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저는 지금 각 시군에서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좋다, 별도의 구역으로 만들되, 그러나 이거를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우리한테 돌려줘라라는 그 조건부 내지는 시한부 행정구역 체제를 잘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일단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갈등을 좀 봉합하려고 행정구역 개편안이 제시가 됐죠.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는 좀 놀란 게 이란이 새만금 구역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의 통합된 행정구역으로 묶는 안이더라고요. 이게 좀 실현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11월에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아직까지 주소가 없습니다. 행정구역 신청 후 토지 지번이 부여되는데 아직 새만금의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군산과 김제, 부안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10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결과 새만금의 행정과 관리 권한을 통합한 단일 행정체계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의 통합 새만금시로 만들거나 새만금 지역만을 대상으로 새만금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시적 행정주체인 전라북도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 새만금의 바람직한 행정체계와 중간 단계로서 전북도 출장소 설치 등에 대해 전북도를 중심으로 군산, 김제, 부안과 함께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계 시군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거대한 통합 새만금시를 만들면 군산과 김제, 부안의 기능이 축소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공론화 작업을 통해 시군과 주민을 설득하고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오는 2023년까지 전라북도 출장소를 설치한 뒤 이후 통합시를 출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올해부터 공론화 작업이 시작되면 새만금 단일 행정을 둘러싼 시군의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새만금 그 구역에 있는 세 개의 시군을 통합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세 시군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어떤 새만금 지역만을 따로 떼서 하나의 통합 새만금시로 새롭게 만들자,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두 분은 그럼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우선 이제 각 그 지자체들은 이제 의견을 보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전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싫다. 통합에 대해서. 그다음에 김제는 아예 안 된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에 반대하지만 새만금만 따로 내서 신설하는 가능하다 해서 세 지자체가 다 안이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기득권을 뺏기기 싫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논쟁은 뭐 10년 전부터 좀 예정돼 있던 논쟁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지자체, 그러니까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지자체 정치인이나 지자체 장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2011년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또 용역을 했었어요. 이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1안은 이제 기존과 같이 그냥 새만금을 나눠서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2안은 전체를 통합하는 거, 3안은 새만금 지역만 따로 이제 지자체에 신설하는 거, 뭐 이렇게 3안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일반 주민들도 전체 통합에 대해서 한 40% 중반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문가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거의 뭐 한 80~90%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지금 반대하고 있는 곳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지자체장들의 기득권의 문제인 거지 일반 주민이나 아니면 전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통합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 교수님은 이게 합당한 방안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 뭐 이제 그렇죠. 통합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새만금은 이거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김제나 부안 또는 군산에 가지고 있었던 도시의 성격과 달리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고 시작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엔 농지였지만 계속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 기존의 도시들의 발전 전략이나 또는 관리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만금 지역이 그런 어떤 국가적인 의미로서 지금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새만금 2~3년 안에 확 개발될까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땅이다라고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국민들이 새만금을 생각할 때 지금보다는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떤 새만금의 성격에 맞는 통합, 성격에 맞는 행정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막 안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무리 없이 추진해가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전북 정치권과 행정 역시 제대로 된 어떤 역할과 목소리를 좀 제시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새만금 문제는 국책 사업이면서 동시에 이제 전라북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밀고 그리고 의지를 보이고 해야 이제 진전을 하는 사업이에요. 새만금이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개발 소요가 없는데 땅을 만들자는 이야기냐 이런 늘 반론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다 이런 반론을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벌써 30년 된 국책 사업으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니 이걸 이제 끝내자고 하는 데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돼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있는 이제 이런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갈등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좀 사이즈는 작지만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 완주 혁신도시가 됐을 때 지금 혁신도시도 완주와 전주가 경계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내부에서 완주와 전주로 그 행정구역에 갈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걸 전주 완주가 어쨌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고 보면 새만금의 경우도 이거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이런 정도로 합의해 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오히려 전 쉬울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사람이 살고 있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아직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런 식의 어떤 이 임시적인 협의체 이런 걸 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만금이 별도의 하나의 도시로 만들되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각각의 도시 귀속된다고 하는 한시적인 어떤 특별시 이런 정도의 개념들을 두는 게 지금으로서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오늘 전라북도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다각도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마무리 발언 한 번씩 듣겠습니다. 먼저 최 변호사님 해주시죠. 뭐 행정 통합이라고 해서 전주 완주와 새만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한 40줄인데 90년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 같아요. 전주 완주 통합 광역시 얘기나 새만금 사업 문제죠. 얘기나 그때 당시 1인당 GDP는 6,000불이었고 88 올림픽이 막 끝났을 때인데 그때 했던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30년 동안 문제 하나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 남들은 그때 당시 했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내가 이거 내가 재선이 문제고 3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내가 끝내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면 싫다고 하면 그냥 좀 피하고. 사실 민주주의는 대화, 타협, 설득하고 지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사실은 이 정치고 행정의 영역인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 갈등을 봉합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 문제 보면서 저도 이게 진짜 나중에 30년 후에 제 아이가 이 문제가 똑같이 얘기할까 걱정이 되는데 좀 저희도 책임 있는 세대로서 이런 문제는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답답합니다. 답답한 이야기긴 한데 그러나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전라북도가 이렇다하게 논쟁이나 이슈들이 없던 상태에서 그나마 좀 이런 문제를 좀 크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열렸다는 데는 전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좋다. 차라리 이왕 시작된 논쟁이면 좀 화끈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고 각자 모든 안을 내놓고 한번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과제를 통합이 목표가 아니고 통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전략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지난 30년 동안 지자체가 시작된 이후로 전라북도의 정치인들이 가졌던 모든 개발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기업 유치, 첨단 산업 유치, 그리고 그걸 통한 일자리 늘리기였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는데 이 전략이 기본적으로 성공했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속에서 결국 행정구역까지 오는 이제 논리의 흐름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는 자, 전라북도가 그냥 통합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지금 우리가 발전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럼 그런 고민 속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합치는 게 또 어떻게 기능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게 중요한가? 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선언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새해가 되면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게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희망을 말하지 말고 이제는 투지를 보여라. 좀 더 투쟁심을 갖고 좀 더 야무지게 이번 한번 해보자. 늘 이제는 그냥 과거에 전라북도 너무 좋은 데였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 얘기 언제까지 하고 살 거냐 이거죠. 이제는 그런 이야기부터 벗어나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가지고 통합 좋은데 통합을 해서 뭘 할 건지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치열하게 하고 그 결과를 놓고 서로 싸우자. 그 싸움은 얼마든지 환영하겠다 이런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가올 숲에 대한 믿음이 씨앗을 터뜨린다고 하죠. 우리에게 그 씨앗을 터뜨릴 기회가 다시 한번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 키워서 숲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